연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뉴욕주 정부의 요양원 사망자 촉수에 관련해 주지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론김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미국은 지금 거의 전역이 기록적인 한파로 얼어붙어 본토의 4분의 3 정도가 눈에 뒤덮으면서 사망과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겨울 미 전역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폭설과 한파는 북극 온난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파와 폭설의 영향으로 뉴욕에 할당된 백신 배송이 지연되면서 수만 명의 접종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의 트럼프 플라자 카지노가 철거됐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검과 연방수사국 FBI가 뉴욕주 정부의 요양원 코로나19 사망자 수 집계 과정을 놓고 예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쿼모 행정부의 해당 사건을 비판하며 조사를 촉구한 론김 의원이 주지사로부터 파면시켜 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김 의원을 만나 그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뉴욕주 보건당국의 요양원 시설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50% 이상 축소 보고했다고 비판하자 뉴욕주는 앞서 공식 보고했던 요양원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8,500명에서 15,000명이라고 수정했습니다. 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최측근 멜리사 드로사 보좌관은 작년 8월 주의회가 요양시설 사망자 집계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했습니다. 드로사 보좌관은 그 이유로 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이용해 뉴욕주를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전에 수요일 날에 얼버니에서 하원들하고 사원들 미팅이 한 2시간 미팅이 있었습니다. 분이 Secretary 다로사라는 분이 그 미팅에서 우리 같이 일하는 하원들이 막 질문을 심하게 하니까 갑자기 나와가지고 You want the truth? 그러면서 말이 나오는 게 워싱턴 디파트먼트 저스티스가 인베스티게이션 나와가지고 못 줬다. 주문은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못 준 거였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를 politically 나쁘게 볼 수 있으니까 안 줬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게 private meeting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법을 깨트리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도 같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신문에도 나오고 다음 날에 이렇게 크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5일 보고 지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주의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망자 수 보고가 지연된 것일 뿐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 의원들은 쿠오모 주지사에게 부여된 방역, 백신 보급 관련 비상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쿠오모 주지사의 탄핵을 바라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쿠오모 주지사가 이번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주의회 의원들에게 탄원을 넣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정치적 보복을 위협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쿠오모 주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쿠오모 주지사의 최측근 보좌관인 멜리사 드로사의 사망자 수 은폐 인정을 만회하는 성명을 내라고 계속 압박했고 그것은 매우 위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나온 다음에 그날 목요일 날 밤에 8시쯤에 제가 집에서 우리 그 스파우스하고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yelling 막 너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힘이 지독한 사람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너에 대해서 내가 몇 개월 동안 만나고 참고 있었다. 그때는 이제 와이프가 막 얼굴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쉴딩하면서 혼자 말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like what's going on. Ultimately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날 그 밤에 제가 빨리 내가 잘못 들었다. 그 멜리스가 말하는 게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빨리 오늘 밤에 신문한테 보내라. 그런 그 threatening 같은 메시지가 왔고 그 토요일 날 한 다에서 주지사는 4번 전화 왔고 그 일하는 분들은 한 5번 전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지사한테 이제부터 이런 데서 말하고 싶으면은 우리 변호사랑 통화하라.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지금도 계속 뭐 문자도 들어오고 고맙다. 코모가 미국에서는 지금 그 식구들도 얼마나 파워풀한 식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너의 인생을 끝내겠다. 그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해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삼촌을 코로나19로 잃은 김 의원은 요양원 코로나19 관리 실태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김 의원은 뉴욕포스트에 보낸 공개 편지에서 주지사 측이 양로원 거주자의 코로나19 사망자 집계를 지연하면서 연방 수사를 회피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의도적인 사법 방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지사가 한 그 policy, 법들을 10개월 동안 뭐가 나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어른들, 우리 너싱홈, 뭐 어덜트 데이케어 진짜 제일 빨리 더 도와주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한인 분들이 지금 노인들 어른들이 그 샤트 받고 싶어서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이민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얼마나 지금 안 도와주고 있는 10개월 동안 그런 것도 빨리 고쳐야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되고.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뉴욕 주지사실은 김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주지사실은 김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일부를 공개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도 단지 오랜 기간 김 의원과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모 주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과는 지난 2015년 네일살롱 운영 관련 법안 문제부터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처음에는 네일살롱 법안을 지지했지만 지역 업주들이 반대하면서 갑자기 반대하는 입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6일부터 텍사스 등 남부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이 중남부와 북동부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아킨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일대에 눈을 뿌린 뒤 18일부터 북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새로운 폭풍 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주민은 1억 명에 이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오늘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일부 지역에는 8인치, 뉴저지 중부 지역에는 7인치에서 최대 10인치의 눈이 쌓였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는 데다 기온이 20도 선을 유지하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해 곳곳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의 백신 접종 장소도 폐쇄됐습니다. 고속도로의 상업용 차량 운행도 제한됐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오전 7시부터 약 100편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아침부터 얼어붙은 비가 눈과 함께 내립니다. 눈은 금요일 오후 늦게 멈출 전망입니다. 한편 텍사스 등 8개 주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한파로 최소 38명이 숨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00년 만의 한파로 미 대륙의 4분의 3이 눈에 뒤덮였으며 최소 38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온몸을 녹이기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고 장시간 앉아있다가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던 할머니와 아이 3명은 벽난로를 켜다 불이 나는 바람에 숨졌습니다. 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도 계속됐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과 사업장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텍사스주는 300만 가구가 정전으로 추위에 떨었으며 100만 가구의 전력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정전 사태로 주민들은 촛불을 켜고 벽난로 땔감을 떼며 추위를 피했으며 과자와 물로 혹한의 72시간을 버텼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토네이도로 최소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50채의 집이 무너져 주민들이 갇혔고 전선도 무너져 수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시카고주에서는 폭풍으로 인해 눈이 약 2피트가량 쌓여 휴교령이 선포됐습니다. 캔자스주는 영하 25도, 콜로라도주는 영하 42도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편 이번 겨울 미 전역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폭설과 한파는 북극 온난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서부에는 3일 만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왔고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 근처에는 129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2일 사이에는 뉴저지주 북부 마운트 알링턴 지역에 약 90cm의 눈이 쌓이는 등 이달 중순 본토의 73%가 눈으로 덮이고 2003년 이후 가장 넓은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이 같은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는 북극 온난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강한 음의 북극 진동이 나타난 데 이어 지난달 초부터는 성층권, 극소용돌이가 평년에 비해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오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열대 태평양에서 지속된 라니니아로 인해 북태평양에서 북미 서해안 사이에 느리게 이동하면서 주변 대기의 흐름을 막는 온난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제트 기류 강한 바람띠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수증기 수렴대가 형성돼 북서부 해안 지역에 폭우와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일반적으로 기온이 급상승하는 것과 북극 진동, 라니니아가 영향을 주는 경우 유럽과 미국, 동아시아에 한파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겨울 폭풍이 예보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대초원과 미시시피 계곡의 차가운 공기가 유지될 수 있고 앞으로 이틀 동안 새로운 겨울 폭풍이 남부와 동부를 휩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로 인해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영향권 내에 있을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캐롤라이나 주정부는 다가오는 이상 한파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고 메릴랜드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해놓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폭설로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 할당된 백신 배송이 지연되면서 이번 주 3만 5천 명의 접종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며 백신 배송에 문제가 생겼으며 여러 백신 접종 센터가 문을 닫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타 지역에서 벌어진 한파와 폭설로 뉴욕에 할당된 백신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주 3만 3천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의 인원이 접종 일정을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 블라시오 시장은 현재 뉴욕시가 보관 중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분이 3만 개 미만이라며 공급이 완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접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까지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모두 합해 약 140만 건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당국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 센터가 문을 닫은 곳은 앞으로 정상화가 시작되면 운영 시간을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온라인 예약을 한국어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개편한 웹사이트는 한국어 등 10개 소수의 언어를 제공해 그동안 언어적으로 불편함에 있었던 이민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백신 예약 신청을 3, 4분 정도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예약 절차도 간소화했으며 예약 일정 변경과 예약 취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백신 접종 신청을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핫라인을 통해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주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야만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애틀랜틱시티의 트럼프 플라자 카지노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어제 애틀랜틱 시티의 명물이었던 트럼프 플라자 카지노가 철거를 위한 다이너마이트 폭파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의 상징적 존재였던 거대한 빌딩은 20초도 안 돼 검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붕괴됐습니다. 트럼프는 1980년대 애틀랜틱 시티 보드에 3개의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소유하며 카지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984년 제일 처음 문을 연 트럼프 플라자는 한때 애틀랜틱 시티에서 가장 성공적인 카지노였습니다. 트럼프 플라자는 6만 평당 피트에 이르는 도박장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도박장 위와 아래층에는 600개 이상의 호텔 객실이 있었습니다. 이 도박장에서는 세계 레슬링 연맹이 주최하는 프로 레슬링 대회가 2차례나 열렸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세계적인 복싱 경기와 롤링스톤스의 콘서트도 열려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트럼프 타지마할 카지노를 오픈하면서 트럼프 플라자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부려 사업을 확대한 탓에 부채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2014년 트럼프 플라자는 파산 선고와 함께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2016년 트럼프 타지마할도 파산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억만장자인 이찬이 이들 2개 호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16일부터 중소기업 대상 개인 방역용품 PPE 구입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제개발공사 EDA는 이날부터 직원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이 최대 6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마스크 등 PPE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에 승인을 받으면 스테이플스, 오피스 디포, 박스트닷컴 등에서 마스크, 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최대 65%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뉴저지에 소재한 모든 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최대 10%까지 할인됩니다. 할인 금액은 최대 $800까지입니다. 신청은 웹사이트 ppe.covid19.nj.gov에 접속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시 보건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백신 접종 예약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더 쉽고 빠르게 주민들의 예약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특히 언론과 지역 커뮤니티가 지적했던 것처럼 다양한 언어를 제공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영어, 한국어 등 10개 언어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확인 결과 1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예약 가능한 일정은 없지만 이날 시장은 현재로서는 노스웰 헬스, 캡슐 파머시 등 시정부 협력업체만 웹사이트에 함께하고 있으나 곧 모든 백신 제공업체를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추후 예약 가능 일정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 업체인 레벨이 개인 이바이크 대여 서비스를 내달 개시합니다. 레벨은 개인 이바이크를 이용자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코스트 바이 레벨 서비스를 내달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1인당 월 $99에 추가 비용 없이 무료 배송 및 반환 서비스, 무료 자전거 수리, 24시간 지원 서비스, 무료 잠금 장치, 안전 교육 자료, 자전거 헬멧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합니다. 이 바이크는 최대 20마일의 속력으로 최대 45마일 거리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완전 방전 시 4시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한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레벨은 이 바이크 대여 신청 대기 명단을 홈페이지 golevel.com에서 접수 중입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수치가 완연하게 낮아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옴에 따라 실내외 놀이공원의 개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놀이공원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경우 오는 3월 26일부터 최대 수용 인원의 25% 내로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실외 놀이공원의 경우 오는 4월 9일부터 최대 수용 인원의 33%로 개장이 허용됩니다. 손님, 직원의 마스크 착용과
6피트 사회적 거리 유지가 준수돼야 하며 입장 전 체온 검사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